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하겠다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거든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말한 인생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했었어요. 아, 저희들도 그런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쯤은 알아요. 그렇지만요, 막상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이쁘고 거룩한 말, 저는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쁘고 거룩한 말, 거기에 넘어가요.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은 그런 것들 거짓말이지 하면서도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제도권 힐링이 심어놓은 집단 무의식에 우리의 의식이 지배당하는 증거입니다. 자, 삶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과의 관계이고 의사결정입니다. 거래관계, 갈등관계.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고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을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인생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생각, 말, 행동에 대한 논리와 이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고위 공무원이 독일을 방문해서 노조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귀국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노조 간부가 시종일관 칸트가 어쩌고 해겔이 어쩌고 하는데 자기가 기가 질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노조가 칸트를 이야기하고 해겔을 이야기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자, 노조는 이익단체입니다. 노동자들이 칸트와 해겔의 철학에 근거하면, 즉 자신들의 생각, 말, 행동에 대한 논리와 이론이 정립이 되면 당당할 수 있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원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만의 논리와 이론이 있어요. 어떤 논리와 이론이 있는가 하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연대 서명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거절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는 민주화가 돼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학에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딱 연판장을 들고 와서 서명하라고 할 때 참 거절하기 궁상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대의 앞에 지식인이 거절하기엔 참 쉽지 않아요. 그냥 나 못하겠어 하면 될걸? 굉장히 복잡한 논리와 이론을 딱 정립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인간이란 그렇구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자신이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뇌는 불편함을 참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때 안 잘렸으면 암에 걸려서 죽었을 거래요. 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까지 합리화하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안 잘렸으면 좋았죠. 암에 걸릴까 봐서 잘려도 조금 이상해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자기를 합리화하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쫓겨난 것을 위로할 수 있죠. 인간은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도 논리와 이론이 필요합니다. 즉 당당함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주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강자조차도 눈치를 보는 세상입니다. 어떤 악인이요, 자기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막 변명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주변에서 처음에 사기꾼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약간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순간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엄청 논리와 이론을 세우는 겁니다. 왜? 사기를 치려니까요. 부자도요, 요즘에 남의 눈치 봅니다. 스포츠카 좋아하는 보통 부자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 하면 비난을 받을까 봐서 그런지 외국에다가 스포츠카,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잔뜩 사놓고 주기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합니다. 차를 바꿔가면서.
자가용 비행기를 일본에다 놔두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하고요. 부자도요, 눈치 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마음껏 사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국민의 눈치를 봅니까? 예. 오늘날은 기존의 제도 윤리 기준이 맥을 못 추는 그러한 모호함, 모순, 딜레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요, 옛날 방식대로 살면 편하겠죠. 기존의 제도 윤리 기준 따라 살면.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맥을 못 추는데 그렇게 살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살려면 논리와 이론이 필요해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친구 저 엉뚱한 짓을 할 때 철학도 없이 왜 저런 짓을 해? 왜? 자신만의 논리와 이론을 딱 세우면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가 험한 말을 할 때 내 음성이 달라지고 말이 헛나가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럴 때 관찰자가 되는 어떤 걸까요? 자, 제 이름은 윤성식입니다. 근데 제가 저로부터 유체 이탈을 해요. 어떻게 해요? 쑥 저한테서 나가요. 유체 이탈을 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저 윤성식을 지켜보는 거예요. 너 윤성식 상사가 험한 말을 할 때 너 음성이 달라지고 말이 헛나가는구나. 너 흥분했네. 너 그러면 지는 거야. 관찰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체 이탈. 관찰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보고 마음이 들뜨기 시작해요. 영화배우 고소영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집에 온대요. 그래서 며칠 생각을 해본답니다. 꽤 현명하지요. 자, 백화점에서 명품을 보고 내 마음이 들뜰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친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딱 방향 전환을 하면요. 뜻밖에도 친구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야, 너 명품에 빠진 거야. 전번에도 샀잖아. 집에 가서 좀 생각해봐라. 친구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친구의 사례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긴장할 때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얕아집니다. 산소 부족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한때 일본에서는 산소방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숨을 죽일 때 관찰자가 되면 숨을 죽이지 않고 들숨 날숨이 충분히 산소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된다거나 장관이 된다거나 정치인이 되면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어린 아이와 같거든요. 대한민국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저는 인문학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인문학은 그러나 과거에 인간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낮을 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인문학은 약간 좀 결함이 있다. 그래서 인문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회과학이 저는 인문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과학에서 의사결정에 관한 그 기업의 의사결정,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삶에 관한 의사결정에 딱 적용이 된다. 그렇지만 인문학은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과학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자연과학이라고 봐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열풍 못지않게 과학 열풍이 불어야 한다. 사회과학 열풍, 자연과학 열풍이 불어야 한다. 시중에 요즘 출판사에서 쉬운 사회과학 책, 쉬운 자연과학 책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별로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인문학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제가 보기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 사회과학은 주로 세상에 관한 지식입니다. 주로입니다. 뭐 전부가 아니고. 자연과학은 주로 인간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이것도 주로입니다. 자연과학도 때로는 세상에 관한 지식을 주기도 하지요. 여튼 이러한 과학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그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유엔의 행복평가에 의하면 부탄의 행복지수는 100등 근처예요. 세계에서 100등 근처입니다. 부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회과학 지식, 자연과학 지식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울대 백대 교양도서, 고려대 백대 교양도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읽다가 포기한 책이거든요. 뭐 꿈의 역사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역사부터 꿈을 만드는 원인부터.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심리학 개론책을 읽겠어요. 심리학 개론책이 훨씬 더 쉬워요. 독학할 수 있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책보다는 저는 진화론 책을 읽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어요? 그것보다는 철학 개론이 더 낫지요. 저는 교양도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책으로 100권을 채우질 않겠는데, 우리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식과 경험이 많아도 생각하는 힘이 약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옛날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시는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 양반이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혜롭다고요. 근데 가끔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요 제 동료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분은 학력은 굉장히 약하죠. 근데 생각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힘이 강해야만 지식과 경험이 가공할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독서, 대화, 토론, 글쓰기가 중요하다. 이게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하버드 졸업생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꼽은 것은 글쓰기였습니다. 자, 운동 플러스 호흡 명상. 체육 활동하고 청소년의 행복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안구 운동을 했더니 창의력이 증진됐습니다. 양팔을 하늘로 쭉 뻗는 동작을 2분 정도 유지하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했습니다. 하반신 운동을 머리까지 혈액을 왕성하게 밀어올리기에 사고력이 증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요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소요학파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의 중요성. 억울하고 힘들수록 세상의 약자는 운동을 하면 날마다 조금씩 지혜롭고 평온해지며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플러스 호흡 명상, 명상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가성비 최고의 시간 전략형 수행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나도 세상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조셉 스티글리츠는 정치가 세상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퍼리치는 투표율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 밥 먹여주나 하지만 밥 먹여줍니다. 대한민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용돈이 더 컸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세계에서 많이 뿌려졌습니다. 스위스는 기본소득제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는 것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일단은 부결됐습니다. 다시 또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합니다. 내가 더 논문 한 편 더 썼다고, 내가 그림 하나 더 그렸다고,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내 가게에 오는 손님에게 물건을 정직하게 판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요? 좌절할 만큼 아주 조금 바뀝니다. 그러나 개인은 세상을 바꾸기 어렵지만 선한 공동체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다. 돈, 직업, 학벌, 외모의 약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의 강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선한 공동체와 정치에 참여해서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면 이게 훨씬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